여러분, 2020년 디파이 서머, 2023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 굵직한 사건들을 저와 함께 겪어오셨죠? 오늘 다룰 주제는 그에 못지않은 파급력을 가진 사건입니다. 바로 공룡의 진격,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PYUSD입니다. 첫 페이지의 이미지를 보시죠.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페이팔이라는 핀테크 기업이 만든 상품 같지만 그 속에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야심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많은 분이 비트코인 가격에만 일희일비할 때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돈이 다니는 길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페이팔이 만든 PYUSD가 단순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우리가 알던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디지털 현금이 될지 오늘 저와 함께 15페이지 분량의 심층 리포트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PYUSD가 도대체 뭡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사면 그건 백화점 안에서 현금처럼 쓰죠. PYUSD는 페이팔이 보증하는 디지털 달러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은 백화점, 페이팔 앱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미 달러화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PYUSD는 언제나 1달러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발행사입니다. 페이팔이 직접 찍어내는 게 아니라 팍소스 트러스트 컴퍼니라는 신탁회사가 발행을 담당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페이팔 앱에서만 숫자로 찍히는 사이버머니가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 기록되어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진짜 암호화폐라는 뜻입니다. 이제 페이팔이라는 거대한 핀테크 앱이 블록체인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FTX 사태나 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것, 바로 내 돈 떼일 염려 없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YUSD는 현존하는 스테이블 코인 중 가장 안전한 축에 속합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규제의 방패, 레귤러토리 쉴드입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이라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감독을 받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파산 절연, 뱅크러프트 리모트 구조입니다. 만약 내일 페이팔이나 팍소스가 망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PYUSD 담보금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금도 짱짱합니다. 위험한 코인이나 회사채가 아니라 미국 단기국채, T빌스와 현금 예금 같은 초우량 자산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매월 회계법인이 금고에 돈 잘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서까지 냅니다. 이 정도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금고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PYUSD가 나왔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리고 비싼 이더리움 위에서만 작동했거든요. 커피 한 잔 값 보내는데 수수료가 몇천 원이면 누가 쓰겠습니까? 하지만 작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바로 솔라나로의 확장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이 꽉 막힌 국도라면 솔라나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입니다. 수수료는 0.1원도 안 되고 전송은 1초면 끝납니다. 이게 왜 혁명이냐면 이제야 비로소 소액 결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친구한테 밥값 10달러 보내는데 수수료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솔라나의 토큰 익스텐션 기능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밀 전송이나 컴플라이언스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페이팔이 이더리움이라는 상징성과 솔라나라는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쓰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PYUSD 뒤에는 무려 4억 3천만 명의 잠재 사용자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코인을 사려면 거래소 가입하고 신분증 찍고 입금하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의 4억 명이 이미 깔아둔 페이팔이나 벤모 앱에서 버튼 한 번으로 PYUSD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접근성의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PYUSD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달러로 바로 상환도 해줍니다. 즉, 법정화폐 세상과 암호화폐 세상을 잇는 가장 넓고 편안한 고속도로가 뚫린 셈입니다. 4억 명의 사용자가 블록체인으로 넘어오는 온보딩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실사용 사례는 바로 해외 송금입니다. 유학생 자녀에게 용돈 보내거나
해외 가족에게 생활비 보낼 때 은행 가보셨죠? 수수료 비싸고 시간도 며칠씩 걸립니다. 페이팔은 산하의 송금 서비스인 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PYUSD를 이용해서 송금하면 거래 수수료가 0원입니다. 미국에서 번 돈을 필리핀이나 베트남 가족에게 보낼 때 기존 은행망, 스위프트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으로 쏘는 겁니다. 전 세계 160개국을 지원한다고 하니 사실상 전 세계 어디든 무료로 즉시 송금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서민들의 삶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정산 시스템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크리에이터와 플랫폼의 새로운 정산 통화로 PYUSD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구글이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 수익을 줄 때 PYUSD로 지급하는 옵션을 통합 추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정산 주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AI 하드웨어 펀딩 프로그램과도 연계되어 4%대의 수익 구조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버가 월급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는 즉시 실시간으로 PYUSD가 지갑에 꽂히는 세상, 긱 이코노미의 혁신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갑에 PYUSD를 가지고만 있으면 손해겠죠? 잠자는 달러 깨우기, 바로 디파이 활용법입니다. 금융 레고라고 하죠. 이더리움의 커브나 에이브, 그리고 솔라나의 주피터, 카미노 같은 것에 여러분의 PYUSD를 예치하면 이자를 줍니다. 은행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죠. 특히 솔라나 효과가 엄청납니다. 솔라나 확장 직후에 카미노 같은 프로토콜에서 PYUSD 예치자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가총액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단순히 송금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 수단으로 PYUSD가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삼국지입니다. 절대 강자 테더, USDT, 2인자 서클, USDC, 그리고 신흥 강자 페이팔, PYUSD의 싸움이죠.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테더, USDT는 유동성의 왕입니다. 해외 거래소나 트레이딩 시장을 꽉 잡고 있죠. 서클, USDC는 기관의 표준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해서 기업들이 주로 씁니다. 그럼 PYUSD의 무기는 뭘까요? 바로 소비자 접근성입니다. 테더나 서클은 일반인이 쓰기 어렵지만 PYUSD는 페이팔 앱에서 누구나 쉽게 씁니다. 송금, 쇼핑, 결제,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코인, 그게 바로 PYUSD의 포지션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데이터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PYUSD의 시가총액은 약 40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순위에서도 탑 30 안에 안착했습니다. 29위. 유통량도 40억 개에 달하는데 이건 페이팔이 맘대로 찍어낸 게 아니라 100% 수요에 기반해서 발행된 겁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세요. 단순히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발행량, 수량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이 코인을 실제로 쓰는 사람과 사용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어답션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로서 리스크도 냉정하게 짚어드려야겠죠. 첫 번째 리스크는 중앙화의 역설입니다. PYUSD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는 무시무시한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프리즈, 동결, 그리고 와이프 프로즌 애드레스, 삭제 기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거나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팍소스는 여러분 지갑 속에 PYUSD를 얼려버리거나 아예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정신인 검열 저항성과는 정반대죠. 안전과 규제 준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기능이지만 내 돈이 진짜 내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운영 및 기술적 사고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아찔한 사건이 있었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15일에 민팅 사고가 있었습니다. 팍소스 내부 시스템 오류로 무려 300조 달러 규모의 PYUSD가 잘못 발행된 겁니다. 전 세계 GDP를 합친 것보다 큰 돈이 실수로 찍힌 거죠. 다행히 20분 만에 발견해서 전량 회수하고 소각해서 고객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이 만들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언제든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완벽해도 그걸 운영하는 주체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리스크는 규제기관의 견제입니다. PYUSD가 너무 잘 나가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2023년에 SEC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적이 있죠. 이거 증권 아니냐? 하고 시비를 건 겁니다. 게다가 유럽의 마이카 법안이나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들이 계속 나오면서 규제의 울타리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더 큰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CBDC, 중앙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기업인 페이팔이 화폐 권력을 가지는 게 달갑지 않겠죠. 앞으로 펼쳐질 정부와 빅테크 간의 화폐 전쟁, 그 최전선에 PYUSD가 있습니다. 리스크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할 차례입니다. 투자 성향별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안정지향형이시라면 거래소에서 현금, 테더 대신 PYUSD를 보유하세요. 테더보다 훨씬 투명하고 안전합니다. 둘째, 적극 투자형이시라면 소위 이자 농사, 파밍을 지어보세요. 솔라나 생태계의 디파이 프로토콜을 찾아보면 짭짤한 이자 수익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셋째, 실사용자라면 해외 직후할 때나 송금할 때 페이팔, 줌을 통해 수수료를 아끼세요. 남들이 다 산다고 무작정 따라 사지 마시고 본인의 목적에 맞게 스마트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PYUSD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우리가 금덩어리를 들고 편의점에서 결제하진 않죠. 금은 금고에 모셔두고 쓸 때는 현금을 씁니다. 페이팔은 블록체인을 투기판이 아니라 미래의 결제 레일로 보고 있습니다. 웹2, 핀테크 세상과 웹3, 크립토 세상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다리 PYUSD. 가격이 오르는 코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흐름을 읽는 것이 진정한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에는 지금 디지털 현금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